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여러분, 통합암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좀 생소한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 통합암 치료를 실천하고 있는 파인힐 병원의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병원장 김준목입니다. 네, 진료원장 박용조입니다. 한방원장 장성환입니다. 상담원장 김진삼입니다. 네, 자, 일단 통합암 치료 전 좀 생소해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통합의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현대의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 많이 있어서 현대의학의 치료 성적을 올리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대의학 이외의 여러 보완요법들을 적절히 병행 치료하는 것을 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이 통합의학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을 통합암 치료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적인 표준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인데 과거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대단히 향상된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 완치율이 60% 정도에 불과하고 낮더라도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의학적인 암치료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얼핏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구체적인 이 통합암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예,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게 있고, 네. 면역증강 주사제, 면역세포 치료, 한방약제, 영양치료, 심신의학, 기능의학, 자연의학 등이 포함되고, 마음 관리도 중요하고,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의학을 비롯해서 이제 마음 관리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약간 하나가 귀에 딱 걸립니다. 방금 한방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할 때는 한약을 먹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들은 건지 아니 사실 그렇게들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런 오해가 상당히 많은데 네. 사실은 일본의 같은 경우는 정식적인 한의사 제도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한약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선생님들이? 예, 양의 네.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본의 사례를 만약 말씀드린다면 한 전체 일본 의사 선생님의 한 83.5% 정도가 네. 한약을 처방하고 있고 비율을 따지면은 한 88.8% 정도가 내과 선생님께서 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에서는 한약을 더 안 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암 치료 전문 병원에 근무하시는 한 124곳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 한 900명을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한 92.4%가 한약을 처방한 경험을 하고 계셨다고 하시죠. 네.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지금 그분들이 경험을 하고 효험이 있다라고 이제 밝히시는 게 논문에 발표된 게 있는데 되게 이제 말씀하신 항암제 여러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렁거리고 그렇죠. 붓하고 뭐 설사하고 아프고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항암제 부작용 개선 이것이 한 70.4% 가장 높았고요. 네. 또 우리가 삶의 질이 좀 많이 암 환자들은 떨어지는데 그에 대한 개선이 한 67.9% 그리고 우리가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 개선이 64.9%또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암 환자분들이 원래 떨어져 있는데 항암을 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한약을 쓰면 한 55.6% 정도가 면역이 자극이 되고 부활이 되더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혈액적인 내과 선생님들이 오히려 한약을 쓰고 또 같이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제도의 문제라는 거죠. 예, 참고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중국과 대만에는 의학과 한의학이 실제적으로 융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중의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중의사가 항암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특히 암은 난치병이기 때문에 의학과 중의학의 병행치료가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한의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한약을 처방하는 거죠. 만일에 항암치료 중에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중국, 대만, 일본의 의사들도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아, 근데 사실 한약 먹고 간 손상이 많이 됐다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간 수치가 높아졌어. 갔더니 혹시 한약 드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럼 한약을 드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상 현장에서 제일 그 얘기를 많이 듣는 저는 한의사 그쵸. 중에 하나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까운 아.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한의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몰랐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보면 한 2012년부터 정부의 주도로 우수 한약 제조라든가 이런 품질 관리 기준을 아예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제도가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또 아까 일본의 사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10년간 전문 이런 우리 의사들한테 처방을 받으신 총 한 21,324건의 의약품 사고 보고 중에서 실제로 한약으로 인한 약물 사고를 검토해봤더니 103건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103건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2만여 건 중에 100여 건밖에. 그 프로테이지 치면 0.4%, 48% 밖에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한약과 양약을 병용투약용 이걸 제일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의사님들께서. 근데 실제 이렇게 병행한 경우에 환자의 한 858명 중에 실제 간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0.56%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통합의학의 미래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전문의료기관에서 하지 않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알아서 먹는다든가 어디 산에서 뭐 캐와서 먹는다 또 그런 것도 한턱에 비싸요 또 사실 그런 게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답보되지 않은 거를 이런 경우에서 오히려 한의사들 통계를 보면은 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한방에서 강점 있는 건 뭐냐면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암이 자라는 토양이 있습니다. 암이 잘 자라게 만드는 씨앗과 같다고 본다면 암을 이게 이제 면역이 억제되고 몸에 염증 환경이 이제 올라가 있으면 암이 잘 자랍니다. 한방의 어떤 이런 한약 치료들은 대부분 이 면역 환경들을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잘 부활되게 암을 잘 인식하게 면역세포들을 다시 만들어주고 또 염증 환경들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염증 환경이 낮춰지면은 표준 치료가 표현하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효능을 자연스럽게 높여줄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야, 정말 두 분의 설명에 제가 정말 빠져들어서 듣게 되면서 제가 좀 목이 약간 왼쪽으로 너무 향해 있어서 이거 오른쪽을 살짝 돌려서 우리 박영조 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통합 암 치료를 하는 다른 병원들도 있긴 한가요? 주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통합 암 치료를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처럼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으로서 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의 차이는 뭐 어떤 건가요? 요양병원은 일단은 포괄수가제입니다.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일당 입원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하루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로 포괄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단점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검사나 진료를 할수록 병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변동이 없이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입원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 병원은 행위별 수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처치나 검사를 하더라도 많이 할수록 병원 수입이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상태가 불안정한 급성기 환자 또 검사를 자주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환자 입장,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같은 통합 암 치료를 하더라도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의 차이에 있어서 일반 병원이 좀 더 진료비가 비싸다는 얘기 아니세요? 그렇죠. 하지만 암 환자분들은 중증 질환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 후 5년간은 입원이든 통활이든 간에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총 진료비가 10,000원이 나왔다면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00원만 부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확 갑자기 부담이 적어졌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검사를 오히려 더 많이 하시고 또 본인 부담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이어서 요양병원하고 저희 병원하고 차이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 총 병상수가 42병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희들 요 네 분하고 또 거기에다가 당직 의사까지 합쳐서 총 5명이고 직원이 45명입니다. 요양병원으로 치자면 보통 의사 1명에 환자 수 35명을 진료할 때 1등급 요양병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의사 5명이라고 하면은 환자 175명까지 1등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의사 5명은 병상수 한 150에서 250병상의 규모에 해당되는데 저희 파이닐 병원은 병상수 42병상에 의사 5명이니까 그만큼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밀착 진료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검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환자가 42명인데 직원이 45명이십니다. 그리고 의사가 5분이 계시고 이런 병원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저희들의 직원 구조는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죠? 네. 그래서 정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이내로 78병상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정축 공사를 할 계획인데 네. 현재 42병상에 78병상을 합치면 이제 120병상이 되는데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42병상은 모두 이제 치료실이나 요법실이나 또 환자분들 편의시설 그쪽으로 이제 다 변경해서 사용하고 증설되는 78병상만 이번 실로 계속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간호사를 포함해서 필요 인력은 추가 채용하게 되겠지만 78병상의 규모는 굉장히 커지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안락한 병원으로 변모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78병상으로 증설되더라도 의사 수가 5명이니까 아까 질문하신 요양병원 기준으로 보자면 의사가 많습니다. 네. 그 의사 1명당 환자가 35명까지니까 78병상이라면은 의사가 2명 정도면 충분한데 저희들은 5명이니까 증설되더라도 환자분들께 대한 밀착적인 치료 및 관심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프면 큰 병원 가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대학병원에서는 혹시 통합 암 치료를 하는 곳이 없나요? 예, 부산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서 6군데 대학병원에서 통합의학센터가 열려가 있고 네. 또 대구하고 장흥에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통합의학센터가 있지만 우리나라 통합의학은 아직 초보 단계인데다가 의사와 한의사 간의 협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통합의학이지 실상은 양방과 한방이 따로 가동되는 절름발이 통합암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근데 김진목 병원장님께서 중책을 맡고 계세요. 대한통합암학회 회장님이시네요. 근데 보통 이제 통합암학회라고 하면은 양방과 한방이 이제 협진을 해서 암을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학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한통합암학회는 암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한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또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아마 의사와 한의사가 연합한 유일한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병원장님이 그 학회에 초기부터 관여하셔서 이제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네. 저는 그 학회에 주로 연수나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연수의사를 맡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두 분 원장님께서는 또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의사와 한의사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우리가 학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쪽에 소속된 회원분들께서는 양방과 한방을 같이 좀 협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많이 열려 계시고 또 저희 병원은 어떤 이런 학회 경험을 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초진에서는 보통 병원장님과 제가 진료와 상담을 하고 같이 이제 심도의 환자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회진도 여기 계신 원장님들, 양방 원장님들과 또 한의사인 제가 같이 항상 돕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3차례
이상 저희가 또 다학제로 환자들 대상으로 이분에 대한 증상을 파악을 해서 서로 간의 진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혹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병원이 이렇게 많은 의사님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암 환우분들은 일반 환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의료인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아주 노력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병원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파이닐 병원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진정한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병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사실 왜냐면 네. 양방의가 오셨을 때 제가 근데 이런 한약을 먹었는데 이러면은 그 부분은 사실 그분에게 여쭤보기도 곤란하고 그분들 답하시기도 곤란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양의 한의사 두 분이 같이 들어가서 회진을 두시니까 너무 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두 분도 일단 사이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환자도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사람이 다 사이가 다 사이가 좋으세요? 다행입니다. 그래요. 외국에서도 이런 통합 암 치료가 진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통합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통합암 치료가 정착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통합암학회가 있다면 미국에는 세계통합암학회가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 그 24번째 세계 학회를 가졌을 정도로 역사를 가진 학회인데, 작년 가을 뉴욕에서 학회를 개최했는데 전 세계에서 2,000여 명의 의사와 한의사가 참석해서 나흘간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절대 다른 곳의 이야기는 일절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늘 듣거든요.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이야기를 100% 그냥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학병원 치료가 일단 기본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학병원만 철석같이 믿고 따라갈 경우에 암이 완치될 확률은 60%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초기 1기나 2기인 경우에는 현대적인 표준 치료만으로도 완치될 확률이 높지만 3기나 4기인 경우에는 성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모범생처럼 대학병원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우분들도 대학병원 주치의의 그런 이제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대개 입원시키지 않고 외래에서 주사 놓고 기가시키는 경우가 맞아요.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요즘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치면은 사실은 이전에도 환자들이 많은 개인 치료들을 각자 알아서 받고 있었거든요. 어째 그런 거를 조금 더 모던화 과학과의 행격을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통합암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하나 중요한 게 또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스트레스예요. 마음의 병. 이 마음이 결국 몸을 지배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마음의 병도 좀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암의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물론 치료 중에도 스트레스가 많고, 근데 마음 관리가 생각보다 스스로 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신앙의 힘을 빌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네. 또 서로 암 완치자들 간의 경험 공유도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효과적인 마음 관리가 생각보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마음 관리는 스스로 하려 하지 마시고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다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뭘까요? 암 환자분들은 우울증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울증이 심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이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병원의 이사장께서 심리 상담사 박사이시고요. 부산대병원 통합의학센터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년 동안 암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정신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암 환자 전문 상담 진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병원장님께 통합 암 치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통합 치료 역할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작용 치료입니다. 1기나 2기 암은 표준 치료로 완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치료 과정의 부작용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통합 치료로 그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준 치료 종결 후에 재발과 전이를 막는 노력입니다. 환우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뭐라 하더라 이런 얘기에 현혹되어서 근거 없는 요법들을 따라 하시느라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통합 치료 의사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시면 안전하고 최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준 치료로 잘 낫지 않는 3기나 4기 암에 대한 치료입니다. 특히 4기 암의 경우 여러 가지 항암제를 썼지만 전부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의 치료가 없기 때문에 뭐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암 치료 중간에 통합 치료를 병행하시면 항암제의 내성이 생기는 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항암제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 훨씬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치료 여부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치료로 더 이상 이제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통합 치료를 통해서 삶의 질을 좋게 만들고 생명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우리 암을 겪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소식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